교수님, 저 얼마 전에 영화 해운대라는 거 봤거든요. 아, 네. 저도 봤어요. 선생님, 교수님 보셨어요? 네. 거기서 오는 파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도랑 굉장히 달라 보였거든요. 이렇게 크게 도시를 다 삼킬 정도로. 맞아요. 네. 우리가 해운대 영화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파도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랑 좀 다르죠. 일단 크기도 다르고 네네. 보통 한 30m가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파도놀이도 서핑도 하지 못해요. 그쵸? 너무 무섭죠, 교수님? 네, 맞아요. 우리는 그거를 파도라는 말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쓰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쓰나미는 우리가 보통 해일이라고 그랬을 때 해일은 뭐냐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이긴 한데 지진해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의 한 94%?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진해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나미라는 말로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네. 네. 그러면은 쓰나미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 파도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도는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파의 움직임이었다면 네. 오늘은 단순한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아까 헤일이라 했을 때 무슨 헤일이 제일 많다고 그랬었죠? 지진해일. 네, 맞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파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서 우리가 간단히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표면파라 얘기를 드렸어요. 표면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지금은 쓰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헤일. 그래서 보면은 지진이라 그러면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의해서 물론 영향을 받은 연안 쪽에 파가 일어나는 것도 지진해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진해일은 물 밑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해저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 현상 그 중에서도 특히 단층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은 바다 한 중앙에서 밑에서 만약 단층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저 밑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산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해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 현상, 단층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쓰나미, 파의 움직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의 단층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질러졌을 때, 이 분질러지는 어떤 그 에너지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이 파의 운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파도도 스케일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진에 의해서 물 밑에서 일어나는 해저에서 어떤 지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는 연안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외양이라고 한다면 이 파가 출렁이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렇게 출렁이면서 가게 될 때 우리가 그걸 헤일이라고 부를 때는 이 파고가 엄청나게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커요. 그 속도라는 게 거의 한 제트기 수준 800km/h. 근데 일단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연안 쪽으로 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의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해운대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배가 있을 때 아마 우리 그 영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쓰나미가 올 때 오히려 외양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은 그 파의 흐름이 여기는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이쪽은 속도만 좀 있을 뿐 파고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있었으면은 배를 타고 우리가 나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는 연안 쪽으로 도망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가야지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안 쪽으로 오는 쓰나미 현상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쓰나미 원리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솔직히 네. 대륙이 3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해운대에서 말하는 그 부산 쪽에서 어떤 그런 쓰나미는 솔직히 지금 가상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우리가 역사상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그 전에 어떤 그 기록을 봐도 쓰나미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파도가 너무 넘쳐서 백성들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가옥이 다 침수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쓰나미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게 물이 넘쳐 흘러서 그 다음에 피해를 봤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솔직히 지진의 어떤 이제는 자유스러운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나 그렇죠. 네.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나미도 지진의 일도 피해가지는 못할 수도 있는 현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쓰나미가 올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쓰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쓰나미에 대한 어떤 지진에 대해서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뭐 피해야 될지 도망을 네. 가야 될지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것도 인식 제고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쓰나미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는 거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하러 갈까요? 우리가 쓰나미가 이런 식으로 물렁물렁 하면서 자, 그럼 쓰나미를 공부하러 갑니다. 갑니다.